문이 열렸을 때 1046호 안에는 한 남자가 아직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 있었다는 말이 더 무서운 사건이에요. 침대도, 벽도, 전화기도 피로 젖어 있었고, 남자는 목이 눌리고, 가슴과 머리를 맞고, 칼에 찔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대요. 경찰이 이름을 물었을 때, 그는 끝까지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이런 말만 남겼대요. 아무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 남자는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가 호텔에 남긴 이름은 가명이었습니다. 짐은 거의 없었고, 방 안에는 범인의 흔적이 너무 많았는데도 범인은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호텔 직원들은 이상한 사람들을 봤다고 했고, 어떤 여자는 밤새 비명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대요. 하지만 누구도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일은 무려 91년 전 사건입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잡아도 한 생애가 전부 지나가고도 11년이 더 흘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1046이라는 네 자리 숫자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935년에 낡은 호텔방 하나가 2026년 지금까지도 미국 미제 사건 기록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피로 젖은 결말에서 시작해서 한 남자가 왜 가짜 이름으로 호텔에 들어왔는지, 왜 누군가는 그를 죽도록 때리고도 정체를 남기지 않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왜 범인을 감싸는 듯한 말을 남겼는지. 1935년 1월 캔자스시티의 호텔 프레지던트, 그곳 1046호에 한 남자가 조용히 체크인합니다. 그의 이름은 오웬이라고 했대요. 배경과 맥락 1935년 1월 2일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다운타운의 호텔 프레지던트에 한 남자가 들어왔대요. 그는 프런트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주소는 로스앤젤레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그의 진짜 이름은 아르테머스 오글트리, 엘라베마주 버밍햄에서 살던 젊은 남자였고, 가족에게는 1934년에 캘리포니아로 떠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대요. 그는 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행 가방도 없고, 주머니에서 꺼낸 건 빗, 칫솔, 치약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10층의 안쪽 방을 원했대요. 거리 쪽이 아니라 호텔 안뜰을 향한 방. 그렇게 배정된 방이 바로 1046호였습니다. 그는 근처 뮬레버그 호텔의 하루 숙박비 $5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고 해요. 지금 돈으로는 $100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상하게도 돈을 아끼려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행동했대요. 첫 번째 이상한 장면은 객실 청소부 메리 솝틱이 봤다고 합니다. 방 안은 낮은데도 커튼이 내려져 있었고, 불은 희미한 전등 하나뿐이었다고 해요. 오원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고,
메리는 그가 몹시 불안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 그는 나가면서 방 문을 잠그지 말아 달라고 했대요. 친구들이 올 거라고요? 그리고 오후 4시쯤 메리가 다시 1046호에 들어갔을 때 침대 옆에는 짧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돈, 15분 후에 돌아올 테니 기다려. 여기서 돈은 누구였을까요? 친구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피하려고 했던 사람일까요? 두 번째 장면은 다음 날 1월 3일입니다. 메리가 오전 10시 30분쯤 방에 들어갔을 때 오원은 여전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전화가 울렸고 그는 수화기를 들고 말했대요. 돈, 난 먹고 싶지 않아. 배고프지 않아. 아침을 먹었어. 그는 먹지 않겠다고 반복하면서도 청소부에게는 2층 전체를 혼자 맡는지 호텔에 장기 투숙객이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누가 자신을 찾아올까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누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걸까요? 그날 오후 4시, 메리는 다시 수건을 들고 1046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남자 둘의 목소리가 들렸대요. 메리가 문을 두드리자 낮고 거친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수건은 필요 없다. 하지만 메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이미 수건이 없었다고요. 그날 밤 같은 층 1048호에는 진 오원이라는 여성이 묵고 있었고 자정 이후 10층에서는 남녀가 떠드는 소리, 1055호의 시끄러운 파티, 그리고 1046호를 찾는 한 여자의 움직임까지 기록됐다고 합니다. 호텔은 잠든 것 같았지만 10층만은 깨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경은 가족에게 남겨진 흔적입니다. 1935년 1월 5일, 1046호의 남자는 결국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처음엔 놀랜 듯이 오원이라는 이름으로 죽었지만 그 이름은 가명이었대요. 시신은 거의 2개월 동안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묘지에 묻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장례비 25달러를 보내왔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장미 13송이 값을 보냈다고 합니다. 꼭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영원한 사랑을 담아, 루이즈. 그 후 엘라베마의 어머니 루비 오글트리가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고 아들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머리에 흉터. 어린 시절 뜨거운 기름 때문에 생긴 가족만 알 수 있는 흔적이었대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아르테머스가 죽은 뒤에도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보낸 것처럼 꾸민 편지들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시카고, 뉴욕, 유럽 행배 이야기. 심지어 1935년 8월에는 멤피스에서 한 남자가 전화해 아르테머스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잘 살고 있다고 말했대요. 그 통화는 45분이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편지를 쓸 수 없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가 살아있는 척해야 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을까요? 가족이 시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는 계산이었을까요? 아니면 1046호에서 벌어진 일을 아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이름 하나를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호텔방에 남은 가명, 돈이라는 이름, 루이즈의 장미, 그리고 사라진 범인. 이 사건은 그렇게 1935년 캔자스시티의 어두운 복도 한가운데 멈춰 서 있습니다.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남자가 죽어가면서도 범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 16호 문이 열렸을 때 그는 이미 온몸을 묶인 채였고 벽과 침대에는 피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묻자 그는 아주 낮게 아무도요라고 했대요. 스스로 한 일이냐는 질문에도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당했다면 이름을 말해야 하는데 그는 끝까지 누군가를 숨겨준 것처럼 보였어요.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해 보니 놀랜드티 오웬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대요. 로스앤젤레스 주소도 가짜였고 가족도 친구도 수화물도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건 빚, 치약, 칫솔, 그리고 방 안의 침묵뿐이었죠. 그런데 단서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는 호텔에 오기 전 다른 호텔 숙박비가 $5라서 비싸다고 말했다고 해요. 지금 돈으로 치면 $100가 넘는 금액이죠. 그렇게 $5를 아까워한 사람이 왜 굳이 더 눈에 띄는 고급 호텔 10층 1046호에 들어갔느냐는 겁니다. 창밖이 보이지 않는 안쪽 방을 골랐느냐는 거예요. 그날 오후 4시 객실 직원은 방 안에서 남자 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수건을 가져왔다고 말하자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대요. 필요 없어. 하지만 직원은 알고 있었죠. 그 방엔 수건이 없었다는 거려. 누군가는 안에 있었고 누군가는 오웬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밤이 깊자 10층은 이상하게 소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1048호 투숙객은 남자와 여자의 거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엘리베이터 직원은 한 여자가 1046호를 찾았다고 증언했어요. 그녀는 그 사람이 항상 방에 있었는데 오늘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방을 처음 찾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요. 그리고 새벽. 한 시민은 길에서 피를 흘리는 남자를 태웠다고 합니다. 속옷 차림에 가까운 그 남자는 택시를 찾고 있었고 팔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고 해요. 그는 혼잣말처럼 내일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시민은 시신을 보고 그 남자가 바로 1046호의 남자였다고 말했대요. 하지만 여기서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시신은 한동안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고 결국 무연고자로 묻힐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정체불명의 남자가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어옵니다. 매장을 밀어달라. 돈을 보내겠다고요? 며칠 뒤 정말로 봉투가 도착합니다. 그 안에는 신문지에 쌓인 $25가 들어 있었대요. 장례비였습니다. 그리고 꽃집에도 돈이 도착합니다. $5짜리 봉투가 2개. 모두 $10. 그 돈으로 13송이 장미가 보내졌다고 합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원한 사랑을 담아. 루이즈는 누구였을까요? 약혼녀였을까요? 복수를 꾸민 여자였을까요? 마지막까지 그를 잊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더 마음이 무거운 건 그가 나중에야 아터머스 오글트리라는 17살 청년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집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가겠다던 어린아들. 어머니는 그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대요. 심지어 그가 죽은 뒤에도 이집트에서 보낸 것처럼 꾸며진 편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의 죽음을 숨기려 했고, 누군가는 그의 장례를 챙겼고, 누군가는 그의 어머니에게까지 거짓 희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더 잔인하게 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046호에 남은 건 피 묻은 방 하나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말하지 못한 한 청년의 침묵이었으니까요. 클라이맥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1046호에 남겨진 피. 가명으로 적힌 투수 카드. 그리고 새벽 2시 17분에 복도를 빠져나간 얼굴을 숙인 남자. 이 세 가지가 범인을 가리키고 있다고 믿었대요. 두 번째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경찰이 뒤늦게 확인한 건 그 남자가 방에서 도망친 이유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1046호는 살인 현장이기 전에 거래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피 묻은 수건 아래에서 발견된 작은 영수증 한 장. 거기엔 호텔 이름도 객실 번호도 없었대요. 대신 숫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7,800만 원, 2억 4천만 원, 그리고 6,200만 원. 수사팀은 처음엔 암호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회계 담당자가 그 숫자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다고 합니다. 7,800만 원은 그날 실제로 움직인 현금. 2억 4천만 원은 장부상 사라져야 했던 채무. 6,200만 원은 그 거래가 정상 신고됐을 때 발생하는 세액 차이였다고 해요. 누군가는 사람 하나를 없애려던 게 아니라 장부 하나를 없애려 했던 겁니다. 더 이상한 건 손익비교였습니다. 피해자가 살아있으면 누군가는 2억 4천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라지고 거래 서류가 없어지면 손실은 고작 7,800만 원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세금 6,200만 원까지 피할 수 있었고요. 누군가에게는 하룻밤 사이 2억 2,400만 원이 남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차가운 부분은 분노도 복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산이었습니다. 1046호의 남자는 범인이 아니라 그 계산을 목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가명을 쓴 이유도, 도망친 이유도, 피를 닦지 않은 이유도 전부 자신이 살기 위해서였대요. 새벽 1시 43분. 피해자는 아직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객실 전화로 프런트에 얼음물을 요청했대요. 그런데 2시 5분, 다른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12분 뒤, 1046호의 남자는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비상계단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안 CCTV에는 자신보다 먼저 들어온 남자의 얼굴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가 진짜 범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CCTV 영상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필 그 시간대 1층 보안 서버에만 오류가 났다고 합니다. 2시 1분부터 2시 19분까지
사건이 일어난 그 18분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호텔 측은 손해액을 12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카페2 교체비, 침구 폐기비, 객실 정비비까지 합쳐서요. 하지만 보험 청구서에는 다른 숫자가 적혀 있었대요. 피해 보상 예상액 3천만 원. 내부 회계 손실 처리액 1억 1,400만 원. 세무 조정 예상 차이 4,700만 원. 방 하나에서 벌어진 사건치고는 숫자가 너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수사팀은 알게 됩니다. 1046호는 우연히 선택된 방이 아니었다고요. 그 방은 복도 끝에 있었고, 비상계단과 가장 가까웠고, 새벽 근무자의 시야에서 가장 멀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호텔의 구조를 알고 있었대요. 누군가는 CCTV 사각지대를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날 밤 1046호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범인은 낯선 외부인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피 묻은 호텔방에 남은 가명은 범인의 거짓말이 아니라 목격자의 마지막 방어선이었고, 사라진 범인은 도망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곳에 속해 있었던 사람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날 밤 1046호에서 지워진 건 한 사람의 흔적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의 차이, 보험금의 흐름, 그리고 진짜 범인의 얼굴. 같은 18분 안에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도 기록실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피 묻은 방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방을 치운 사람들이 너무 침착했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 그래서 이 사건은 오래된 호텔방 하나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카드키 기록, CCTV, 휴대전화 위치각까지 남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도 누군가는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피하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흔적을 접어 사라지기도 했대요. 1046호에 남은 건 피 묻은 방, 확인되지 않은 가명, 그리고 끝내 닫히지 않은 질문뿐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더 무서운 건 범인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누군가의 이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믿어버린다는 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묵는 방 번호를 한 번 더 보게 된다면? 그건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댓글로 1046호의 남자가 왜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숨겼다고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괴담 라디오 언태브. 다음 기록실도 놓치지 않게 구독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흐름과 참고한 기록은 설명란 링크 확인으로 천천히 다시 따라와 주세요. 다음 편 예고. 우리는 한밤중 공중전화에서 반복해서 걸려왔다는 받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전화 기록을 열어보겠습니다. 경찰청 //www 폴리체 국가기록원 //www 아어카이브즈 BBC 뉴스 //www 컴아뉴스 설명란에는 공개된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관련 영상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 기반 내용은 출처 확인이 중요하니 설명란 링크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기록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